안녕하세요. 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경금에 이어서 일간 신금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에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는지를 봐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중화시키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중에서 일주론 강의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신미일주라든가 신묘일주라든가 아니면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해일주 이렇게 일주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일주론 공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주론도 뭐냐면 일간 자체가 원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일지 자체도 배우자 궁이면서 나의 한 기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지보다는 그 비중, 왕세라든가 한월의 어떤 비중적인 차원에서는 일지보다는 원령이 더 크게 일간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주론 공부도 열심히 하시되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령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일간은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에 해당이 됐던 어장이 해당이 되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나누게 되면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됐던 그러한 금,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투박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강인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할 때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경금하고 간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베어서 동량진목으로 쓰기 때문에 강도면에서 강인한 성향에 비해서는 간목에 비해서 경금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같이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같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인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것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그 강인한 성향이 있어서 그 강인한 성향을 잘 중화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그 강건함을 용도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면 경금은 용도가 오히려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경금의 강인하고 투박하고 거친 어떤 성향 때문에 경금이 어떻게 돼 사회생활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 특히 정화라고 하는 불을 얻어야지만, 경금 같은 경우는 단련하죠. 단련 해가지고 경금을 여러 가지 기물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경금에 대한 그런 설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 자체는 경금과 달리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에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거 있잖아.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어 있고 막 이런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금이라든가 이런 은 같은 걸로 해서 요즘 학과 중에서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공하는 그런 학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금은 보석 가지고 벌써 기물,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신금에다가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여러분, 값비싼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를 다시 불로 끓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것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이 싫어가지고 우리 오래된 반지라든가 실반지 같은 경우는 다시 금방 갖다 주게 되면, 조금 더 수공비를 주게 되면 다른 형태로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미 만들어진 금으로서의
어떤 도세주옥할 수 있는 금으로서의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그건 다시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다시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신금은 다시 화로서 단련한 것을 마땅히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라고 하는 것, 즉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보면 상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도세주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 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굉장히 도세주옥함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차갑지 않죠. 물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온이 서늘할 수는 있지만 뭐 땅이 얼고 물이 얼고 그런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동절입니다. 동절, 겨울이죠. 엄동설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해월, 자월, 축월 같은 때 신금이 도세주옥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화가 땅을 녹이고 금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임수를 갖다가 얼지 않게 녹여 주어야지만 그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금도 얼어버리고요, 땅도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임수도 얼어버리면 모든 만물이 얼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이 얼다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어려운 그런 악조건 속에, 악천후 속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임수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얼어있는 얼음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등이 임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자 축월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합니다. 조후해야 한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 해자, 축월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가 있는 경우, 임수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병화 내지는 지지로 사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는 이 자리 월간에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반드시 시간에 병화가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탐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화가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지지로 사화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임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축월에 병화가 연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신금과 병화가 떨어져 있어서 이걸 갖다가 원격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원격, 서로 월원자 이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격되어 있을 때는 이거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병화, 신금이 합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신금하고 병화하고 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 합하지 않는다라고 않는 것이 맞고요. 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해. 그러면 정해가 있게 되면 이 정화하고 해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청간합을 보게 되면 정임합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청간에 있는 정화하고 지지에 있는 해중 임수하고 서로 임수가 서로 합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천지상합이라고 해요. 천지상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어떤 거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 무토하고 자중개수가 이렇게 무게가 합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너무 그냥 무턱대고 무자일주, 정해일주, 또 이렇게 청지에 합하는 그런 일주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이거 무턱대고 이렇게 합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갑오일주도 마찬가지죠. 갑오일주도 청간에 있는 간목하고 오중에 있는 기토하고 갑기 합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극히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뭐 무자일주다, 가부일주다, 또 뭐 정일주돼서 무조건 천지상합하는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하시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합의되지 않아. 이렇게 얘네들이 합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첩신되어 있어서 붙어 있어야지만 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턱대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게 되면 병신합서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인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기반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병신합해서 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합합격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합합격.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조건 합한다라고 봐서 병신합 수가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원격되어 있는 중에 이걸 가지고 병신합해서 수가 된다라고 보면 이건 사주를 굉장히 엉뚱하게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해자축월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 즉 태양지화인 병화가 있어야지만 조우하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병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인이라고 하는 건 인목을 말하는 거고요. 사는 사화, 오는 오화를 말하는 것이죠. 병화가 천간에 없을 때는 지지로 4, 5화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조우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 특히 해자축월은 누차에 걸쳐서 벌써 3개월째잖아요. 해월, 자월, 축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 해월, 자월, 축월은 반드시 어떤 일건이건 간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빈한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주 볼 때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제 일지를 봐서 일주론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개동이라고 하고요, 모동이라고도 표현한다. 즉 늦겨울이죠. 늦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우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물이 땡땡땡땡 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겨울 같은 경우에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춥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들었어요. 물론 이제 강원도라든가 저쪽 철원 지방이라든가 산 골짜기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 하더라도 산이라든가 이렇게 그 해가 일찍 떨어지는 그 산촌 지역 사는 사람들은 매우 춥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제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춥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15도,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도 자꾸 온난화되고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따뜻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월이라고 해자축월을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북극지방이죠. 북극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남극 지방이죠. 펭귄, 황제 펭귄이 알을 품는 그런 남극 지방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뭐예요? 영하 20도, 30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자라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한기가 매우 극심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축월은 한반도 해자축월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극이라든가 남극 지방 정도의 그러한 매우 한기가 매우
맞물이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한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4, 5비열 갔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는 이제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35도, 40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지형이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사하라 사막 정도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사주를 볼 수 있는 빨리 이 사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음이 극심하기 때문에 매우 추운 계절인 것이고요. 사오미열은 양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매우 더운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그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사오미열은 뜨겁기 때문에 수로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이제 임묘진월 봄이라든가 신유술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하게 조우가 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인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인후술 화국을 형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름같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기 때문에 조우의 긴박함, 조우의 엄청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라든가 뭐 해자축월이라든가 사오미열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늦겨울이라고 해서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죠. 역시나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보는데, 원래 해자 축이 모두 북방에 해당이 돼요. 북방.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지만 한 가지 해자월과 축월의 차이점은 뭐냐면, 해자월은 해수의 본기가 임수인 것이고요. 자월은 그 본기가 개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자월은 수왕절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진술축미월이기 때문에 이 진술축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뭐예요? 토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겨울인데 해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토가 왕하다. 그래서 한 가지만 비교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금수진상관격이 돼요. 그래서 신금 일간 자체가 수에 의해서 과설되기 때문에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타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 자체를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생조 내지는 방신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도 좋지만 뭐 유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 일간을 이렇게 돕게 되면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일간이 왕해지게 되니까 상관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고, 해중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임수로서,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나 해자축월, 해월도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어야지만 물도 녹게 되고요, 금도 녹게 되고. 근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지지는 뭐예요? 이라든가 사라든가 오 같은 거에 뿌리를 둬야 된다 그랬죠. 이게 오 같은데 오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뿌리를 얻기 때문에 능히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월이잖아요. 해자월도 아니고 축월이기 때문에 일간이 과설되지 않죠. 왜냐하면 토 자체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금이 축에 인묘하지만 신금 축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 그래서 신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설기가 과다해서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축월은 토에 의해서 인성에 의해서 신금이 생조를 받게 되고 신금이 축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약하지 않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뭐 토가 다시 있거나 금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일간 자체가 약하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반드시 뭐예요?
조후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후를 해야지만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땅, 축토도 얼게 되죠.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진술중미토 중에서 동토 얼어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얼어있는 땅 자체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있어서 땅을 녹여줘야지만 토생금에서 신금이 생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땅이 녹아야지만 신금 자체도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화는 뭐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어야지 병화가 조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 임수가 있으면 자, 금도 따뜻하고요. 땅도 해동돼서 녹아져 있고, 물도 화가 있는 중에는 얼지 않기 때문에 이 신금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왕절, 토가 많이 왕한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축월에는 다시 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다거나 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뭐 미토가 다시 있다거나 뭐 이렇게 또 병이 있을 때는 병술도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한 토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왕토에 의해서 이거는 토후매금이 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만약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를 푼다 하더라도 무토가 임수를 제할 것이고요.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도 회강시켜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 제일 중요한 건 일간 자체를 토생금해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토후매금, 즉 토가 많아서 금을 매금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금이 매금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왕절,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 개수 일간도 마찬가지죠. 토왕절에 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매우 좋지 않다. 개수는 토에 의해서 탁수가 되는 것이고요. 탁수,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토가 많으면 토후매금, 토다매금이 돼서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신금이 됐던 개수가 됐던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은 매금되지 않을 수 있고 개수는 탁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격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되는 금이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에 해당되는 토, 음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축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음대 음의 인성을 본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음대 음의 인성 편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격은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중 안에는, 이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축중에 있는 개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의 본기, 정기는 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축중의 본기가 투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적인 그러한 편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중에서 이 정도까지만 토가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신금이 월령인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 기토가 있어서 신금을 생주해 주게 되니까 일간 자체가 그렇게 뭐 왕세에 치중할 정도로 나약한 그런 신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주가 다시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서 일간 신금이 오금될 수도 있겠고요. 오금될 수도 있겠고, 내지는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토다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지에 미토가 있어서 신미일주가 되는 것이죠. 신미일주, 여러분들 일주론 공부할 때 뭐 사막 위의 보석이라고 해서 신경 많이 예민하고 뭐 남을 가르쳐 주는 건 좋다 하더라도 신경 자체, 그 일지 자체 미토 안에 정화가 칠살이 있기 때문에 까칠까칠하다. 그 다음에
다시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토후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하고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신미일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지 자체가 축토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신미만 하더라도 매금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그런 월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던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예요? 신금일간이 많은 토를 받기 때문에 이 인성이 병이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에서는 해수를 봤어요. 연지에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중 안에 본기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장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해수 안에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수.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신금이 연지에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기토가 축월에 투출되어 있고 미토까지 봐서 충미충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 많은 기토들이 임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탁하게 만들죠. 기토, 탁,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좀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생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월간에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축월에 엄동설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 지지에 본다 하더라도 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긴 한데 이 정화 뿌리가 없죠. 물론 미중에 있는 정화의 뿌리는 둔다 하더라도 충미충하게 되면 미중 정화가 날아가 버려. 뭐 미충 해가지고 계고가 돼서 이렇게 정화가 이게 드러나면 좋다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화롯불 갖다가 퉁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불씨들이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면 불 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뭐 계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충미충 되면 토가 많아져서 신금 자체가 매금된다라고 하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정화는 뿌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우도 해야 되는 거고 토도 제해 줘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가 기토탁임으로 인해서 탁해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것이 오는 것일지 좋을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우할 수 있는 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같은 걸 볼 때는 무자시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축월이라고 하는 때가 엄동설한 겨울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 해수가 있는 것 자체는 이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월 엄동설한의 한기를 가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썩 좋은 역할은 아닌데, 더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월령이 토왕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을 때는 축토 하나만 투출된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여기 일지에서 미토를 봤는데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월령과 일지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무토이기 때문에 이건 왕토에 해당이 돼요. 아주 왕한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10중 8구 뭐가 돼요?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다 매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금 자체가 토다 매금 되는데 목이 없기 때문에 이 토를 제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땅 속에 내 반지를 갖다가 묻어 놓는 거하고 똑같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는데 물속에 잠겨져 있는 목을 가지고는 절대 무토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생시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술시가 되면은, 자, 자수에는 그래도 무토가 뿌리가 없었지만 여기, 근데 이 무토는 뭐예요? 술, 미,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네, 그죠? 축술미 사명이라고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냥 토가 많아진다라고 보는데, 토가 많아져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토가 많아진 것이 일간 자체를 묻어버리는, 토후 매금에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이죠. 이것도 토후 매금 되는데 인성이 너무 많은데 뭐예요?
제어할 수 있는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기축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기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토가 많아지죠. 물론 무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신금을 매금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금을 뭐예요? 오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많게 되면 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가 탁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보게 되면,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토가 많아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무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있지만, 이 사주는 뭐가 문제냐면 조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화 하나 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조우 따뜻하게 할 수 없겠고, 미중 정화도 충미중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결코 이 정화 가지고는 해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얼게 되는 것이고요. 신금도 얼게 되는 것이고, 전국이 다 얼게 되니까 매우 차갑고 한기가 가중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임수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화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개사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중병화이기 때문에,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 정화가 그래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은 이 축월에 개수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축월에 개수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한파가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일지에 있는 사중병화가 위축을 받기 때문에 화가 행세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갑오시 정도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토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오미가 이렇게 합하고, 또 그렇게 되면 사화가 허자로서 들어온다라고 보는 이론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허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글자만 제대로 보는 것도 사주를 보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자 이론까지 너무 골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 간목 자체가 있게 되면은 화도 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사주 볼 수 있겠고요. 저 같으면은 갑오시 정도가 그래도 낫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병신정유시는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신금 유금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천간으로 투출하는 병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조우가 충분하지 않다. 만약에 병신시 정도 됐을 때 운세 자체가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갈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병신시의 경우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운이 역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는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사주 자체가 또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주가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주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는 을묘년 기축월 신미일에 태어난 그런 사주인 것이고요. 오늘 비교 분석하는 그런 사주이니까 오늘 명식 옆에다 놓고 같이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명식, 그 다음에 같이 비교해 보는 명식인데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신금일간, 같은 축월에 일지도 미토가 있기 때문에 신미일주가 되는 그런 사주죠. 글자 여기는 이제 기해년이고, 여기는 이제 을묘년이기 때문에, 기해년 을묘년이기 때문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갑기진년은 정화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경진년은 월령 축월이 되면 기토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는 무자시부터 시작해서 기해 시까지 요 생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과는 다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완철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박하고 거칠고 매우 강인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금은 뭐예요?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 같은 것도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하고,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아닌 신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음금으로 보고 주옥 보석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경금과는 달리 화로서 뭐예요?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은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불로서 다스림이 필요하지만, 신금은 이미 땅에서 캐낸 그런 금을 갖다가 열처리, 화로서 단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걸 벌써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수 상관으로서 도세주옥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것이 신금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계라든가 보석, 반지, 목걸이 같은 것 가만 놔두게 되면 녹이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먼지가 끼게 되면 그 신금 일간 보석으로서의 어떤 광택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광약 가지고 열심히 닦게 되면 반짝반짝 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수로서 도색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기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자체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너무 많게 되면 오금시킨다 그랬어요. 기토를 탁하게 만드는 거, 쉬운 말로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것에 먼지가 잔뜩 끼는 것 같고요. 이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또 뿌리 있는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토다 매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사주에서도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여기도 똑같이 투출되어 있죠. 사주의 격은 뭐예요? 편인격에 해당이 되죠. 편인격. 근데 뭐예요? 토가 너무 많아요. 미토가 있어서 충미충이 되는 거고, 그런 연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충미충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모왕자쇠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이 아니고 을묘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투출해가지고 요 기토를 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그래도 토가 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묘에 뿌리를 든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난초, 화초, 회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기토 정도는 능히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됐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안 됐어요? 조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인 것이죠. 정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축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엄동설한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한기가 강한, 쉬운 말로 남극이라든가 북극 대륙처럼 굉장히 몹시 추운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화도 정화보다는 병화 같은 것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그 다음에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충분히 조화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화가 있었는데도 뿌리가 미약한 거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뿌리가 화 자체가 없죠. 미중정화, 충미충 되게 되면은 미중정화는 깨져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둘 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뭐냐면,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자수가 있게 되면 뭐예요?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한승하기만, 즉 한기만 더욱 가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주도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축과 미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토후 매금 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을목이 있으니까 이 토를 제해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이라면 이 을목이 아니라
첨가으로서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무토를 제해해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화초라든가 질환, 난초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왕토인 무토를 을목이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똑같이 이거를 무자시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매금이 됐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성이 있어서 조금 버티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토다 목절, 즉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만약에 기축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기축시가 돼도 이거는 충미충에 다시 토가 많게 되면은 이 왕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금을 오히려 오염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오금시켜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가 이 사주에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임수 신금을 도세주옥하려고 하는 그래도 상관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주 자체는 수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충미충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도 날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토는 많은데 다 얼어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수를 보게 되면 한습이 되는 것이고요. 화를 보게 되면 조우는 되지만 따뜻하게 조언할 수 있겠지만 신금 자체가 도세주옥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또한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건강적으로는 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겠고, 토후 매금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라든가 대장 같은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 대장도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무술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토후 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목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를 갖다 제하려고 하는데, 토는 원령을 득해 가지고 완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아닌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왕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목이 오히려 상해를 받게 된다. 원래는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양이가 쥐를 잡지만 고양이 한 마리에 수백 마리의 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고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상극의 관계도 무조건 상극 관계에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많게 되면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약한 목은 부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사주가 임진대운의 병술년에 뭐냐면 어떤 질병을 알았냐면은, 자, 이 사주가 임진대운 병술년에 어떤 병을 얻었냐 하면은 갑상선암 아시죠? 갑상선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은 이 갑상선암 되게 많이 진단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친구가 보험 일을 했는데 자기가 갑상선암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갑상선 암에 판정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되게 많이 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작은 집을 하나 살 정도로 좀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진료 같은 경우가 초음파 진료 같은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진단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암으로 판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해도 되는 것을 다 암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하죠. 과잉 진료. 안 해도 될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 수술을 해야지만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과잉 진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사주가 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에 걸렸는지를 보는 것이잖아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일지 밑도, 시지 술토, 천간에 무기토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신금이 뭐 이건 토후 매금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토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금이 매금되기 때문에 금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녹이 슬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연 속 땅속에 묻히게 되면 녹이 슬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듯이 신금 자체가 땅속에 묻히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대장도 해당이 되고 코부터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기 계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도 해당이 돼요. 혈액. 그래서 금이 탁하게 되면은 혈액암 같은 경우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이제 갑상선으로서 이제 발현이 된 그런 현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갑상선 암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신금일간이 토가 많아서 토가 많게 되면은 파극되는 것이 뭐예요? 수가 파극이 되는 거예요. 수. 근데 특히 여자의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궁계통 내지는 신장계통 내지는 뭐 방광계통에 해당이 되는데 신장, 방광, 특히 자궁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궁에 뭐 혹이 생긴다거나 자궁암에 걸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임진 때문에 갑상선 암 정도면 그래도 그냥 뭐 전절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무토가 신금을 매금하면서 뭐예요? 임수까지 파극하게 되면 이때 오히려 자궁, 신장, 방광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보는 명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명식도 마찬가지로 둘 다 뭐예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모왕 자세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왕 자세는 바로 뭐가 되냐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신금도 매금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게 되면 임수도 파극시켜버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도 있으니까 목도 어떻게 돼요? 토다 목절이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뭐라 그럴까 건강관리 같은 거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인성이 많으니까 뭐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재성이라든가 상관이 파극되게 되면 배우는 것만큼은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배운 것을 잘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운도 계사, 가보 이렇게 대운이었다라고 하면 좀 대운 자체도 좀 조심조심해서 징검다리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 듯이 화가 왕해지는 것은 화는 뭐예요? 결국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좀 토가 많아서 일생도록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 경인대운, 신묘대운은 그래도 목이 있게 되고 경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뭐 많은 토를 어떻게든 절제시킨다거나 화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임진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뭐예요? 진술충에다가 무토 임수 파악이 되니까 사주 전반이 토로서 완전히 중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중화를 잃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